6장 3절에서는 생성자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생성자 선언, 필드 초기화, 생성자 오버로딩, 다른 생성자 호출,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기본 생성자, 그리고 생성자 선언, 매개 변수, 그리고 객체 초기화, 오버로딩, 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생성자는 유연산자로 호출되어 실행되는 중괄호 블록이다. 그래서 유연산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에 초기화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성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어로는 이제 constructo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클래스로부터 유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어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을 했었습니다. 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new 연산자와 함께 다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카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갈로 열고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주었죠. 자, 여기서 이 new라고 하는 바로 다음에 있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바로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 생성자는 객체를 이제 만드는데 그 객체가 초기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초기화까지 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필드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사용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객체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자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다시 말해서 new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생성자 내부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그 코드가 전부 다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이 말이에요. 힙 영역에 객체가 생성되고 힙 영역에 이와 같이 객체가 생성이 되고 객체의 번지가 리턴한다. 자, new는 생성자를 실행하고 객체를 만들고 번지를 리턴하면 자, 그 번지는 이와 같은 참조 변수에 대입이 된다. 그래서 객체가 만약에 100번지에 생성이 되었다면 이 100번지가 이렇게 참조 변수에 저장이 되어서 참조 변수가 객체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클래스 내부에 여러분이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에 추가되는 생성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추가가 되는데요. 퍼블릭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작성이 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 안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기본 생성자입니다. 퍼블릭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선언을 할 경우 클래스 앞에 퍼블릭이라고 하는 조건 제한자가 붙어 있으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할 때
앞에 퍼블릭을 붙여줍니다. 근데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 퍼블릭이 붙어있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를 할 때 이 퍼블릭을 생략을 하고 이 부분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 생성자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new 이렇게 주고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기본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ar.java에 우리가 이와 같이 car 클래스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컴파일 할 때 이 클래스 안에다가 이와 같은 기본 생성자를 추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car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고 new 연산자 뒤에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컴파일러가 이와 같은 생성자를 바이트 코드 파일에 추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얘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클래스만 이렇게 작성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이와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아도 컴파일러는 자동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클래스 안에 넣어주는데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생성자를 선언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선언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문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갈로 안에는 외부로부터 받을 값을 저장할 4개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중갈로를 작성을 하고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여기를 실행을 하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이 객체의 초기화 코드가 이제 주로 작성이 됩니다. 매개 변수 선언은 생략할 수도 있고, 즉 이 부분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의 값을 받아서 어떤 객체 초기화를 해야 된다면 매개 변수를 여러분이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언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car 클래스에 생성자를 이와 같이 선언을 했는데 외부로부터 그 자동차의 모델명, 그리고 자동차의 컬러, 그리고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 모델의 이 컬러의 이 최고 속도를 가진 자동차 객체를 만들도록 여러분이 생성자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생성자를 선언하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car, my car equal new car. 자,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선언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new 연산자 뒤에 생성자 호출이 있어야 되므로 이와 같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여기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new car, 새로운 car 객체를 만드는데
카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자, 여기에 매개 변수의 수에 맞게끔 여러분이 매개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는 모델로 대입이 되는 거고요. 검정은 컬러로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300은 맥스 스피드에 대입이 되어서 이들 값을 가지고 이제 이 중괄로 안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 생성자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을 경우에 비로소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번지가 마이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생성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 자, 기본 생성자는 생성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고, 이 생성자에 여러분이 시그너처에 맞게끔, 즉 매개 변수에 맞게끔 이렇게 여러분이 값을 넣고 생성자를 호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섹션 03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src에서 new 패키지 섹션 03 exam 01로 주고,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자, 하나 만드는데 카라고 주겠습니다. 자, 필드를 자, 선언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생성자를 학습하고 있으니까 생성자도 선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생성자 하나를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카, 자,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주고요. 갈로 열고, 자, string color, 자동차의 색상, 그리고 int cc, 자동차의 배기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생성자는요, 외부로부터 자동차의 색상을 받고, 또 자동차의 배기량을 받아서 이 색상에 이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 객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의 생성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 example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줍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자, 여기 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클래스 변수를 먼저 하나 선언하고, 자, 이제 객체를 만드는데요. new 연산자 다음에 카 이렇게 하고 갈로 열고 세미콜론을 붙이게 되면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카 클래스에 지금 생성자가 우리가 하나 선언을 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선언이 됐어요. 자, 이와 같은 생성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갈로 열고, 자, 중갈로 열고 닫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생성자를 선언했다면, 자, 외부 클래스에서 카 객체를 만들 때 지금 이와 같은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카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바로 이 생성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성자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이와 같이 선언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기본 생성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언한 이 생성자에 맞게끔 매개값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자, 검정 색깔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기량은 3000cc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매개값을 제공을 하면, 자, 이 검정은 이 칼라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대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00은 자, 여기 cc에 대입이 되어서 결국 검정 색깔 3000cc 자동차 객체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칼라라고 하는 변수와 cc라는 변수는 나중에 이 중괄호 안에서 이 자동차 객체를 초기화할 때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여기다가 출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라를 출력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그래서 cc를 출력을 하고 하나 더 칼라 색에 몇 cc 자동차가 생성됨. 이렇게 자,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카 이그젬플을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카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자, 결국 이거를 호출을 해서 이 내용을 실행하고 여기 있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카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객체의 번지를 마이카에 이제 저장을 이제 한 코드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호출 코드이기 때문에 자, 이 코드는 결국 이 생성자의 블록을 이제 실행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생성자의 블록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돼야만이 비로소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의 번지가 이렇게 마이카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객체가 가져야 할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주는 어떤 그런 코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코드들은 생성자 내부에서 작성이 되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어떤 특정 값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리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객체가 가져야 될 데이터, 즉 국적이라든지 또는 이름이라든지 또는 주민번호 이와 같은 필드를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이면 전부 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고정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하고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사람이라도 개별적으로 다 다른 이름 그리고 다른 주민번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설계도 창에서 여기에 어떤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 값, 처음 들어가는 값이죠. 이 초기 값을 어디에서 저장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로 생성자에서 합니다. 자, 생성자를 호출할 때 외부로부터 이름을 하나 받고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주민번호 하나를 받아서 이 받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 필드에 이제 저장을 이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이름과 그리고 주민번호를 주게 되면 이 이름은 여기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번호는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결국 name이라고 하는 필드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번호가 자 이렇게 해서 SSN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드를 어떤 값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필드의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생성자가 필드를 초기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밑에 코드를 보게 되면은 새로운 코리언 객체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객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객체는 이 이름에 이 주민번호를 가진 코리언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객체는 이 이름에 이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코리언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모리 사용을 우리가 그 도식화하면, 자 여기는 여러분이 스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힙이 되겠죠. 여기에 그 K1이나 K2는 변수로 스택에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K1과 K2가 자 스택의 변수로 생성이 되고, 자 이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 이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는 힙 영역에 생성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힙 영역에 이와 같이 코리언 객체가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적어보죠. 그래서 코리언 객체가 하나, 그 다음에 또 코리언 객체가 또 하나.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 코리언 객체 안에는 nation, 그 다음에 name, SSN이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ation, name, SSN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리언 객체가 만약에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T1은 자 이렇게 참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리언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K2는 자 이렇게 자 이 객체를 참조할 겁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nation은 대한민국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name은 박자바, 그 다음에 SSN은 이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nation은 대한민국, 그 다음 name은 감자바, 그 다음에 SSN은 지금 이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자는 new 연산자 뒤에서 호출이 되어서 객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객체의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 필드에 값을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 이그잼 02로 만들고 여기에 자, 클래스로 코리안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는 필드, 그리고 자, 생성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될 수 있겠죠. 필드에는 스트링 타입의 nation을 선언을 하고, 한국인이라면 국적은 다 대한민국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초기값을 아예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자, name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하는데, 이 name은 사람마다 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초기값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자, 주민번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기값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들 값은 생성자에서 객체를 만들 때 제공을 할 건데요.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자, 갈로 열고 필드와 동일한 타입의 매개 변수를 이제 여기다가 선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n, 그리고 또 스트링 타입의 s,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 준 겁니다. 자, 중괄호 열고, 자, 여기에는 필드 네임에 n 값을 자 대입을 하고요. ssn에는 s 값을 대입을 하도록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되겠네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번에는 같은 패키지에서 코리안 이그잼플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는 여기에서 작성한 코리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K1은 new Korean 이렇게 주는데 생성자의 매개값은 지금 여기 보면은 스트링 그리고 또 스트링이니까 자, 요 자리에는 문자열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주민번호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코리안 K2는 new Korean 자 이렇게 주고 이번에는 감자바 그 다음에 자 주민번호는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코리안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자바라고 하는 얘가 자 여기 대입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여기 대입되어서 이 name과 ssn에 각각 이 두 개가 저장이 되어서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감자바가 또 여기 대입되고 또 이 주민번호가 여기 대입되어서 자 이 이름과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코리안 객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K1과 K2는 각각의 객체를 이제 참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ln 주고 k1.nation 국적이죠. 예, 국적을 먼저 출력을 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그래서 k1.name 자, 그 다음에 ssn 자, 그 다음에 k2도 마찬가지로 k2가 가지고 있는 자, 데이터, 즉 필드죠. 그 필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K2의 nation부터 ssn까지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간에 자 구분자를 하나 넣어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각각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필드의 초기화를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매개 변수 이름은 필드 이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매개 변수 이름만 딱 보고 아 이거는 어떤 필드와 연관이 있구나 자 이렇게 알기 위해서죠. 필드와 매개 변수 이름이 완전히 동일할 경우에는 this.field로 필드를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코리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생성자에서 자, name 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n을 넣었는데 자, 여기다가 name이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매개 변수 이름도 name, 그 다음에 필드 이름도 name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매개 변수의 name의 값을 name의 값으로 저장한다. 그럼 이 name은 뭘까요? 이 name은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원래 목적은 이 name은 이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매개 변수 이름과 필드 이름이 동일할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우선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매개 변수의 값을 다시 매개 변수의 값으로 저장하는 그런 효과가 나요. 자, 그래서 이 name이라고 하는 필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this.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줍니다. 자, 이 this는 객체 자신의 참조를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라고 하듯이 객체는 객체 내부에서 this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필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name의 그 매개 값을 나의 필드인 name에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바꿔볼까요? 자, sn 이렇게 주고 자, 이것도 ssn이라고 주면 이제 필드 이름하고 매개 변수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필드임을 기술하기 위해서 this.을 이제 붙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성자의 그 역할 중에서 여러분이 매개 변수가 필드의 값으로 이렇게 대입이 될 경우에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보통 필드 이름하고 동일하게 줘요. 자, 그러면은 필드 이름하고 매개 변수 이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게 필드냐를 지정하기 위해서 this.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더 붙여준다는 겁니다.